네, 안녕하세요. 뭉쳤단다 뭉딴민입니다. 이번 승무패 50회차는 유로 2024 조별 예선 14경기입니다. 지난 49회차는 큰 이변 없이 1등 적중자분이 110분이 나오면서 1등 당첨금이 590만 원이었던 소박한 회차였습니다. 지난 회차 뭉딴 분석은 3개가 빗나가서 4등을 하며 적자를 봤고요. 이변 투픽은 5개 모두 적중했는데 단통 픽에서 3개가 빗나가 버렸네요. 그래서 이번 회차 영상 제목에도 써놨듯이 이변 없는 1등 픽에서 1등 당첨금을 올리는 팁을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 회차처럼 전력차들이 큰 경기가 많은 승무패에서는 큰 이변만 한 개 있어도 1등 탈락의 갬블러분들이 우수수 나올 회차로 생각이 들고요. 둘 중에 하나겠죠. 큰 이변팩이 1등 당첨자를 줄이든지 아니면 지난 회차처럼 110분 이상의 많은 당첨자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기존에 많은 대여섯 개의 투폴더 수를 줄여서 3개 정도의 투폴더로 여러 장을 온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신다면 한 장의 1등 당첨이 아닌 여러 장의 당첨금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직전 회차처럼 1등 590여만 원의 투폴더 3경기로 1등 적중이 10장이 당첨되시면 10배의 당첨금을 수령하실 수 있겠죠. 아니면 큰 이변을 보신다면 평소 하시던 대로 많은 투픽 폴더 수로 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첫 번째 결정은 큰 이변 회차로 대박을 노리실지 이변 적은 회차로 여러 장 구매하실지를 결정하시고 베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행운도 함께 하시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피파 랭킹 92위 아르메니아와 16위 크로아티아의 매치입니다. 현재 D조 2승 1무 1패로 3위인 아르메니아와 2승 1무 2위의 크로아티아입니다. 아르메니아는 직전 튀르키예 원정에서 후반 49분 우측 윙백 다시안의 선취골로 앞서가며 큰 이변을 만드나 했는데 교체로 들어간 튀르키예의 일디림에게 88분 동점골을 먹으며 아쉬운 무승부를 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라트비아를 홈에서 5대0으로 대파했고요. 최근 상성은 21년 6월 친선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었습니다. 4-2-3-1 포메의 아르메니아는 라트비아와 함께 D조 약체로 평가됐지만 의외의 선전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원의 젤라리안과 공격수 레온 라노스의 활약이 선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세대 교체가 필요한 팀인데 현재까지 기존의 모드리치, 페리시치를 중심으로 좋은 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직전 튀르키예 원정에서 다 잡은 경기를 아쉽게 놓쳤는데요. 양국은 험악한 외교 관계로 인해 전력보다는 정신력이 대결이었기에 이변이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크로아티아는 4-2-3-1 폼에서 중원의 모드리치와 브로조비치의 경기 운영이 안정되어 있고 공격수 페트코비치가 직전 경기 2골과 크라마리치, 이바누세크 등의 득점으로 좋은 마무리를 보이고 있어 원정 경기라고 해도 아르메니아의 포백이 클린시트를 하기에는 벅차 보이고 일방적 공격도 좋지만 크로아티아에는 이번 맨시티로 이적한 최고의 수비수 그바르디올까지 포진되어 있어 아르메니아가 득점을 올린다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르메니아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피파 랭킹 135위 라트비아와 18위 웨일스의 매치입니다. D조 5위 4패의 라트비아와 1승 1무 2패의 4위 웨일스입니다. 부진한 흐름의 양팀인데요. 라트비아의 부진은 예상된 전력이었지만 웨일스의 부진은 예상 밖의 부진입니다. 최근 상성은 지난 3월 조별 예선 1차전 웨일스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웨일스가 승리했었습니다. 며칠 전 한국과의 평가전을 보면 평가전을 하기 싫었던 웨일스 감독의 말대로 지루한 공방전으로 끝난 경기였는데요. 여기서 잠시 한국 국대 얘기를 드리면 답답한 경기 내용을 보고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갔습니다. 선수들이 제 팀에서 뛰던 포지션이 아닌 곳에 투입하는 모습을 보고 문제가 되고 있는 재택근무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재택근무든 상관없이 결과가 나온다면 국내 팬들도 할 말은 없겠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원성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웨일스는 지난 1차전에 출전하지 않았던 왼쪽 백 벤 데이비스와 윙어 브래넌 존슨이 출전할 걸로 보이고, 이제는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웨일스인데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도 꼭 승리해야 하는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기력으로 단통패 원픽으로 하기에는 왠지 찜찜한 매치라는 생각이 들어 라트비아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피파 랭킹 63위 아이슬란드와 59위 보스니아의 매치입니다. 제2조 5위 1승 4패의 아이슬란드와 4위 2승 3패의 보스니아입니다. 최근 상성은 3월 조별 예선 1차전에서 보스니아 홈에서 3대0으로 보스니아가 승리했었습니다. 양팀 1차전 경기를 리뷰해보면 3-5-1을 쓰는 보스니아의 양쪽 윙백의 측면 돌파가 주요하면서 낮은 크로스에 아이슬란드 수비들이 볼 처리를 제때 밖으로 차내지 못하며 보스니아의 공격 미들인 크루니치에게 두 골을 먹으며 3대0으로 완패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허술한 수비가 에딘 제코의 공중볼 경합에서 얼만큼 막아내는 것이 승패의 열쇠가 될 걸로 보이는데, 약체 리텐슈타인을 원정에서 7대0으로 대파했던 아이슬란드의 골 결정력이 다시 나온다면 전력이 엇비슷한 두 팀의 경기 항방은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이슬란드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피파 랭킹 8위 포르투갈과 94위 룩셈부르크의 매치입니다. 제2조 1위 5승의 포르투갈과 3위 3승 1무 1패의 룩셈부르크입니다. 상성은 6승으로 포르투갈의 압도적인 우세이고요. 직전 예선 1차전 룩셈부르크 홈 경기에서 포르투갈이 6대0으로 대승을 했었습니다. 직전 슬로바키아 원정에서 포르투갈은 경기를 지배하고도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우측 돌파에서의 대각선 슈팅골로 더 이상 추가점은 올리지 못하고 1대0으로 승리했었습니다. 룩셈부르크도 직전 아이슬란드와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했고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경기로 포르투갈 홈에서 룩셈부르크가 무승부도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상성이나 현재의 전력을 봐도 어려운데 포르투갈의 최대의 적은 방심일 거란 생각인데, 차라리 로테이션을 돌린다면 그동안 국대 출전이 뜸해 기회를 못 얻은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룩셈부르크에게 조금의 희망도 주지 않고 완파할 걸로 생각됩니다. 포르투갈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5번 경기 피파 랭킹 45위 슬로바키아와 192위 리텐슈타인의 매치입니다. 제2조 2위 3승 1무 1패의 슬로바키아와 6위 5전 전패의 리텐슈타인입니다. 진짜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인데요. 1득점 16실점의 리텐슈타인은 한마디로 동네 북입니다. 승점 쌓기 매치라는 생각인데요. 이 매치가 무승부라도 한다면 이번 회차 독식이나 2월이 유력하다는 걸 장담할 수 있는 매치입니다. 슬로바키아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6번 경기 피파 랭킹 7위 스페인과 105위 키프로스의 매치입니다. A조 2위 2승 1패의 스페인이고 5위 4패의 키프로스입니다. 9일 새벽 조지아 원정에서 7대1로 화력을 쏟아부은 스페인입니다. 모라타의 해트트릭과 올모, 윌리엄스의 골과 스페인의 신예로 유로 역대 최연소 득점 기록을 세운 라믹 야말까지 조지아를 맹폭했습니다. 역시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지아의 크바라츠헬리아의 한 명으로는 스페인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번 매치 역시 설명이 필요 없는 경기인데요. 스페인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7번 경기 피파 랭킹 41위 노르웨이와 85위 조지아의 매치입니다. A조 3위 1승 1무 2패의 노르웨이이고 4위
1승 1무 2패의 조지아입니다. A조의 특성은 각각 유럽의 끝부분에 위치해 이동거리가 멀다는 건데요. 노르웨이도 조지아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하고 왔다는 것은 전력의 우세에도 이동거리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상성은 예선 1차전 조지아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했었습니다. 노르웨이에는 현 세계 최고의 선수인 엘란 홀란드와 미드필더 웨데보르, 지난 시즌 나폴리의 김민재 백업 센터백이던 웨스티고르가 있는데요. 지난 1차전에서는 홀란드는 결장을 했었습니다. 조지아에는 키플레이어 크바라츠헬리아가 있지만 9일 스페인과의 홈 경기에서 7대1로 대패하는 수모를 겪었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엘링 홀란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초반 성적도 조 3위까지 떨어져 있는 노르웨이인데요. 이번 홈에서의 경기는 홀란드와 웨데고르가 현재 폼이 좋아 크바라츠헬리아만의 조지아로서는 멀고 먼 원정에서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 조지아에서 노르웨이 거리는 지도를 보면 꽤 먼 거리이고 7골을 먹고 원정을 떠나야 하는 조지아 선수들은 아마 가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이동거리에 엘링 홀란드의 대패 후 3일 만에 노르웨이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8번 경기 피파 랭킹 6위 이탈리아와 27위 우크라이나의 매치입니다. C조 3위 1승 1무 1패의 이탈리아와 2위 2승 1무 1패의 우크라이나입니다. 이탈리아는 방금 끝난 북마케도니아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며 본선 진출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새벽에 끝난 잉글랜드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고요. 상성은 2018년 친선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만치니 감독을 경질하고 지난 시즌 나폴리를 이끌고 세리에 A를 우승시켰던 스팔레티 감독을 선임해 첫 경기를 가졌는데요. 양 윙백의 활용도나 공격적인 모습에서 나아진 모습이었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나폴리에서 함께 하던 우측 윙백 디 로렌초와 폴리타노, 라스파도리 등을 출전시키며 나폴리 공격 축구를 접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전방과 수비의 간격이 넓고 중앙에서 적절한 패스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좌측 미드필더 토날리는 초반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답답한 팀의 경기력에 빛이 발했고요. 후반 폴리타노와 교체되어 들어온 임모빌레의 선제골이 있었는데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프리킥 골 한 방을 허용하며 스팔레티 감독의 데뷔전이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강호 잉글랜드에게 주도권을 내줬지만 견고한 5백으로 여러 번의 실점 위기를 넘기며 오히려 전반 26분 아스널의 진첸코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끝날 무렵 케인의 어시스트를 카일 워커가 마무리하며 패배는 피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선전했던 경기였습니다. 이탈리아 축구는 계속 추락하는 모습인데요. 그에 반해 우크라이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보이는 게 수비에서의 조직력이 잘 정비된 모습이었습니다. 남은 3일 동안 스팔레티 감독이 얼만큼 팀워크를 만들어낼지가 관건인데요. 양팀 경기를 라이브로 시청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수비 조직력이나 빠른 역습은 현재의 이탈리아 전력으로는 홈이라고 해도 쉽게 이겨내지 못할 거란 생각입니다. 이탈리아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피파 랭킹 169위 몰타와 60위 북마케도니아의 매치입니다. C조 5위 4패의 몰타와 4위 1승 1무 2패의 북마케도니아입니다. 북마케도니아는 새벽에 끝난 이탈리아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하며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상성은 예선 1차전에서 북마케도니아가 홈에서 2대1로 승리했었습니다. 몰타는 4연패로 조 최하의 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홈에서는 친선 경기에서 이스라엘도 꺾는 등 이변이 있었지만 이런 정식 대회에서는
홈에서도 승리가 없는 전력입니다. 새벽에 끝난 이탈리아와의 홈 경기에서 후반 임모빌레에게 기습적인 골을 먹은 북마케도니아였지만 후반 10분을 남기고 프리킥 한 방으로 동점을 만들며 무승부를 했습니다. 북마케도니아에는 나폴리에서 김민재와 절친이었던 엘마스가 키플레이어로 주도권은 내주었지만 가끔 속공은 매서워서 이탈리아에게 위협이 되었었습니다. 원정 경기이지만 북마케도니아가 이탈리아전을 봤을 때 꽤 안정적인 파이브백을 활용하는 모습이었고 속공 또한 매서워 몰타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를 세우고 역습을 한다면 여러 번의 기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몰타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피파 랭킹 2위 벨기에와 112 에스토니아의 매치입니다. F조 1위 3승 1무의 벨기에와 새벽에 끝난 스웨덴과의 홈 경기에서 5대0으로 패한 에스토니아입니다. 어제 늦은 밤 끝난 아제르바이잔 원정에서 1대0으로 진땀승을 하며 득실에 오스트리아에 앞서 1위로 올라간 벨기에인데요. 상성은 사전 전승으로 벨기에의 일방적인 우세입니다. 벨기에는 황금 세대들의 세대 교체가 시작되며 경기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진 듯 하고요. 오늘 있었던 아제르바이잔 경기에서도 경기는 주도했지만 야닉 카라스코의 38분 결승골로 겨우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전력의 차이가 워낙 큰 매치이고 에스토니아가 스웨덴과의 홈 경기에서 5대0으로 대패했고 벨기에는 스웨덴을 어웨이 1차전에서 3대0으로 이겼었습니다. 벨기에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피파 랭킹 19위 스웨덴과 34위 오스트리아의 매치입니다. F조 2승 2패 3위 스웨덴과 3승 1무 조 2위 오스트리아입니다. 스웨덴은 새벽 에스토니아 원정에서 5대0으로 대승하며 떨어진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상성은 6월 조별 예선 1차전에서 오스트리아가 홈에서 2대0으로 승리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라이프치히 소속의 바움가르트너의 80분과 89분의 연속골로 승리하며 조 1위로 올라섰는데 스웨덴의 올센 골키퍼의 선방이 없었다면 더 큰 점수차가 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스웨덴은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의 은퇴 이후 확실한 해결사가 없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뉴캐슬의 이삭과 토트넘의 클룹세스키, 노팅엄의 엘랑가 등이 있지만 아직 질라탄을 대체할 만큼의 선수는 없어 보입니다. 약체 팀들에게는 대량 득점을 올리고 있지만 전력이 비슷한 팀들에게는 패배를 하고 있다는 건 아직 경쟁력이 부족해 보이는 건데요. 직전 경기에서의 다득점이 이번 매치에 당금질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의외의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도르트문트의 자비처를 중심으로 수비의 알라바, 공격의 바움가르트너가 제 몫을 해주고 있는데 새벽에 끝난 코소보와의 홈 경기에선 2대2 무승부를 하며 좋았던 흐름은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본선 진출을 결정하는데 양팀에게 매우 중요한 매치인데요. 분위기를 띄운 스웨덴과 분위기가 잠시 주춤한 오스트리아인데 스웨덴의 날카로움이 살아난다면 오스트리아로서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번 회차 예측이 가장 어려운 매치라는 생각이고요. 폴더에 여유가 있다면 지우개를 쓰시기를 추천드리고 스웨덴의 상승세와 오스트리아의 주춤한 흐름을 고려해서 물을 바치고 승패를 갈라야 할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스웨덴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피파 랭킹 14위 스위스와 153위 안도라의 매치입니다. I조 1위 3승 1무의 스위스는 새벽 코소보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6위 안도라는 새벽에 끝난 벨라루스와의 홈 경기에서 득점 없이 무승부를 하며 6위를 유지했습니다. 상성은 3승으로 스위스의 우세이고 예선 1차전 안도라 홈 경기에서 스위스가 2대1로 승리했었습니다. I조는 약체 세 팀과 상위 세 팀 간의 전력차가 뚜렷한 조인데요.
스위스, 루마니아, 이스라엘이 있는데 스위스가 조 1위가 이륙하고 나머지 본선 한 장의 티켓을 두고 루마니아와 이스라엘의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도 전력차가 큰 경기로 스위스의 홈에서의 경기라 이변이 없을 매치로 생각합니다. 스위스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피파 랭킹 76위 이스라엘과 93위 벨라루스의 매치입니다. I조 3위 2승 1무 1패의 이스라엘은 새벽에 끝난 2위 루마니아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4위 1승 3패의 벨라루스는 새벽에 끝난 안도라 원정에서 득점 없이 무승부를 했고요. 최근 상성은 지난 6월 조별 예선 1차전 벨라루스 홈 경기에서 2대1로 이스라엘이 승리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는 했지만 전반 16분 벨라루스의 좌측 윙포드 에봉에게 선제골을 먹고 공방전을 펼치다가 후반 85분 PK로 동점골을 넣었고 추가 시간 92분에 글로커의 우측 코너킥이 낮게 깔리며 곧장 휘어들어가며 추가골을 넣으며 운 좋은 원정 승리를 했었는데요. 벨라루스의 골키퍼 이그나토비치의 실책성 플레이로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홈에서는 잘 지지 않는 경기를 하는데요. 최근 홈 8경기 중에는 패는 약체 키프로스에 의외의 1패를 했었는데 이 1패를 빼면은 4승 3무로 홈에서 강한 면을 보입니다. 반면 벨라루스는 원정 8경기에서 1승 2무 5패로 원정 약세가 있어 아무래도 힘든 이스라엘 원정이기에 이스라엘의 우세가 예견되는데 1차전을 복귀해 봤을 때 벨라루스가 경기의 주도권을 쥐고 우세한 경기를 했던 것을 고려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피파 랭킹 48위 루마니아와 107위 코소보의 매치입니다. I조 2위 2승 2무의 루마니아와 5위 3무 1패의 코소보입니다. 루마니아는 새벽에 끝난 이스라엘과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고요. 코소보도 스위스와의 홈 경기에서 무리키의 헤더 동점골과 94분 극장골로 극적으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6월 예선 1차전 코소보 홈에서 0대0 무승부를 했었고요. 코소보 홈 1차전은 루마니아의 원정 경기로 상대인 코소보보다 망가진 잔디 상태에 더 애를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잔디 상태로 국제 경기를 치르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코소보에는 우리도 잘 아는 나폴리의 수비수 라흐마니와 마요르카의 이강인의 짝이었던 무리키가 있었는데 그 선수들도 자국 잔디에 적응은 힘들었을 겁니다. 엉망이었던 잔디 상태로 루마니아의 경기력은 30% 이상 깎아먹은 것 같습니다. 스위스도 잔디로 인한 경기력에 영향을 주어서 2대2 무승부를 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성적을 봐도 홈에서의 경기에서는 승리는 없지만 3무 중에 2무가 홈 경기였던 코소보였는데요. 상대에게 골도 안 먹지만 골도 못 넣고 있는 코소보로서는 이번 원정 경기가 경기 외적인 이득을 볼 수가 없는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루마니아는 연이어 홈 경기를 가지기에 이동 거리로 인한 체력적인 부분과 정상적인 잔디 상태라면은 충분히 코소보를 공략할 수 있는 매치입니다. 루마니아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